여러분 안녕하십니까, 이지원입니다. 이번 시간은 이제 콘덴서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. 저번 시간에 저항을 제가 두 번에 나누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. 그러니까 마치 이제 저항은 다 배운 양 생각하는 분이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인터넷 강의라고 하는 것은 완전 기초가 없는 분한테 물론 도움이 되도록 하는 내용도 있지만은 대부분 내용들이 보면 기초가 약간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. 또 실력이 좀 있는 분들이 참고하는 자료의 내용들이 많습니다. 그러면 저항이 다 끝난 게 아니고 뭐가 더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은 그 권선장 있잖아요. 사기 권선장 이런 것은 이제 그 코일 같이 감겨 있습니다. 저항이.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그 동작할 때 이 코일로 작용하게 됩니다. 그러면 이제 자력선이 발생하게 되잖아요. 그러면 그 저항은 고주파회로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. 그러니까 탄소 피막 저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메탈 필름 저항, 우리가 아마 그런데 그렇게 표시하는데 그런 저항들은 고주파 저주파에 제한이 없어요. 그런데 이제 그 사기 권선저항 같은 경우는 오차가 작고 와트를 높이 만들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지만은 그게 고주파율에는 그게 코일로 작용을 해서 어떤 주파수를 발생하게 돼요. 고주파를. 그러다 보면 이제 원인이 되겠죠. 그래서 그런 제한이 있어요. 그러니까 깊이 파고들게 되면 재료공학은 더 어려운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을 다른 뜻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자만하지 말아야 된다. 여러 가지 인터넷 같은 데나 책을 더 보시고 부분적으로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된다.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콘덴서 설명하기 전에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. 여기 잠깐 보시면요. 제 강의가 주로 이제 이 아날로그 테스트를 가지고 강의를 하잖아요. 그거에 대해서 일부 또 전화도 오고 그런 거에 대해서 손가락을 이렇게 아래쪽을 향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. 그런데 제가 조금 앞에서 제가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 아날로그 테스터가요 좀 다쿠되고 좀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. 그런데 술이라는 게 뭐예요? 불량품을 찾아내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면 그 불량품을 쉽게 찾을 수 있는데 편리한 걸 쓰시면 되는 것이지 꼭 모양이 예쁘고 시대적으로 좀 앞서가는 것이 보이는 디지털 테스터기로 해야만 된다.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.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그 대전의 그 병원에서 뭐 어느 대학교라고 하면 다 아실 것 같아서 걸프전까지 이렇게 참전했다고 오신 그래 전역하신 분인데 그 병원 장비를 이제 보수하는 팀에 들어가신 분이 배우러 온 적이 있어요. 근데 그 병원에는 전부 디지털 고급계기만 있는 것 같아요. 이게 아날로그는 없죠. 그래서 수업을 제가 이걸 가르치면 자꾸 그 사람은 개별적으로 저희 그 디지털 테스트가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. 근데 그걸 개별적으로 연습하고 여기에 적응을 안 하려 하더라고요. 그리고 결국은 어떨까요? 가는 마지막 날 하루 남겨놓고 이제 이게 아니구나. 그때 뒤늦게 이걸 하려고 하는 때 이미 때가 늦었어요. 아마 가셔서 고생을 많이 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. 조금만 더 말씀드릴까요? 제가 앞에 조금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다른 엉뚱한 얘기였지만 제가 벌꿀 얘기를 좀 하겠어요. 그 꿀이 보면 양봉이 있고요. 자연산 벌꿀이 있지 않습니까? 그거를 분석기에 넣고 검사를 하면은 100% 성분이 똑같다고 나옵니다. 그래서 그걸 이제 교수가 나와가지고 자연산 벌꿀과 양봉은 성분이 똑같다.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. 그분도 저 이 영상을 보실려나 모르겠는데 교육을 하는 분이면은 조금 말을 좀 이렇게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. 그럼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그러면
자연산 벌꿀 먹지 말고 양봉만 먹으면 되잖아요. 성분이 똑같으니까. 그럼 뭐 하는데 석청, 목청 그렇게 어렵게 그 높은데 목숨 걸고 따겠어요, 그거를. 그런데 왜 갑자기 벌꿀 얘기를 하느냐,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 성분 분석이 100가지 이상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. 한 50가지 나와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. 그럼 그 성분을 분석할 때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? 그 감지기를 센서라고 해요. 그 프로그램과 센서가 조합돼서 그 성분을 알아내는 거예요. 그럼 50가지에 대한 성분만 분석할 수 있으면은 그 50가지에 대해서 똑같다는 말인 것이지, 자연산 벌꿀과 양봉이 똑같다,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. 또 이런 거예요. 향어라는 저 잉어는 디스토마가 없다고, 특유의 향이 있어서 이스라엘 붕어라고도 잉어라고도 하는 건 있잖아요. 그런데 그 교수 정년퇴직한 사람이 나와서 향어에도 디스토마가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옆에 그 리포터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, 어떤 교수님은 향어에는 디스토마가 없다고 하더라.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가 합니까, 그분이? 그 논문 내가 썼는데 사실 있다. 이렇게 양산인 거 어떻게 계시는 교수님이 또 정년퇴직한 분이 그런 얘기도 제가 봤어요, 이 영상을.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. 이런 말 함부로 하면 되겠어요? 자, 그럼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은, 또 그 얘기도 조금 얘기할게요. 오실로스코프라는 그 이제 파형을 보는 장비가 있잖아요. 그거를 이제 개조하면은 입력에 따라서 이런 예를 들어서 기역자라든지 이런 바를 그 순방향일 때 세워졌다가 역방향 신호가 입력이 들어올 때는 눕혀지거나 이렇게 변화할 수 있도록 개조할 수 있어요. 그런 장비 만드는 거는 간편은 쉬워요. 우리한테는 별거 아니에요. 근데 그거를 그분이 개량을 해서 장비를 만들어 가지고, 동영상 있어요. 그분이 모디아에 있는 분이 나와가지고, 교수님이에요, 그분도. 이거만 있으면 다 고친다는 거예요. 다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러면서 이제 기판 있는데 이렇게 되면서 딱 이렇게 되고 이래 되고, 이게 자 이때 이랬다, 이러 다 그렇지 않아요. 다 되는 장비가 어디 있어요. 근데 그런 장비 유사한 게 외제가 있어요. 저한테 그것이 있었어요. 저한테 그 장비 회사에서 이제 메일이 왔어요. 우리가 이러이런 장비가 있는데 이거를 처음에 하나 샘플로 원가에 드릴 테니까 이것을 사용해 보시고 좋으면 좀 홍보를 해달라는 조건이었어요. 근데 그 원가로 줘도요, 그때 금액을 정확하게 얘기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100만 원 정도 가까이 되는 금액이었, 100만 원 좀 넘나 하여튼 1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었어요. 정확하게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, 그럼 뭐냐 하면은 그게 이거예요. 그러니까 다이오드를 그 기판 같은데 순방향 상태에서 연결하면은 그 액정에 표시가 되는 거예요. 역방향, 순방향이. 그러면 이제 그게 바로 왜 벌꿀 얘기를 했냐면은, 그렇게 입력을 넣어서 알 수 있는 부분이 세팅된 부분만 나타나고 그 외의 거는 안 되잖아요. 그러면 또 그 장비도 안 되는 것이죠. 내가 딱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그분이 좀 자꾸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, 제가 기판을 그때 제가 그 라인 커터기라고 하는 장비가 있어요. 그러니까 신제품은 한 2억 정도 하고요. 중고로 해도 한 몇 천만 원 하고 한 8천만 원짜리 장비가 그 기판 두 개를 수리할 때였어요, 제가. 그럼 그 기판을 내가 하나 보내볼 테니까 그걸 한번 고쳐봐라. 그러면 내가 다 사겠다, 그거. 여러 대. 안 된다는 거예요. 말이 안 되는 거죠, 그거는. 그래, 안 샀어요. 그런지 뭐냐 하면은, 그 장비라는 것은 사용하는 사람, 응용하는 거에 따라 물론 다른 것은 맞아요. 그렇지만은 이거면 다 된다, 다 고쳐진다, 그런 게 어디 있어요. 그러면 에어컨 기판, 무슨 기판 가져오면 그 장비만 가져오면 분량 다 찾아집니까? 안 되거든요. 그리고 이제 콘덴서만 얘기를 할게요. 콘덴서를 빼지 않고 기판에 붙어 있는 그 콘덴서 분량을 재는 기계가 있어요. 물론 이거 용량 재고 이거는 재는 건 일반 테스터 같이 간단한 거로도 됩니다만은, 그것이요,
보통 싼 게 한 250만 원 정도 했어요. 그것이 250만 원 했는데 더 싸졌을 거예요. 근데 그 부품은, 아니 그 장비는 뭐 이런 메고 댕기고 현장에도 들고 댕기는 건데, 기판에 붙은 콘덴서에 되면 용량이 비슷하게 나와요. 요새 그 SMD 부품은 한 25,000원짜리 이런 걸로도 그래요. 간단한 걸 이렇게 칩세라믹 콘덴서 어떤 거는 재는 게 있지만은 다 되는 것은 아니에요. 그래서 그 장비가 다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. 그런데 코일이 들어갔다든지 어떤 회로에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되느냐 안 되느냐가 또 결정되는 거예요. 그걸 가지고 기술을 다 터득한 하시면 안 돼요. LCD 모니터도요. 공구나 이런 뭐 수리센터 같은 거 한 2, 30만 하신 분들이 그 기술을 가르친다고 이렇게 이제 교육청에 등록을 했나 안 했나 모르겠는데 인터넷에 많이 있어요. 그런데 내가 한번 이제 회원 가입을 해야 들어가고, 저는 나이가 많아 가입을 안 시켜주더라고요. 그래 학생인 거 한번 봤어요. 그런데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. 그리고 자기 이제 말할 때 완전 자기는 도 같은 사람인 양 자기를 막 이렇게, 물론 그렇게 교육을 해야 학생들이 좀 뭐 따라오는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아요. 그거 LCD, LED 모니터는 기초적인 거예요. 그거를 마치 기술을 다 터득한 양, 대단한 기술인 양 이렇게 너무 크게 과장되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. 물론 수리 잘하고 훌륭해요. 그리고 이제 저도 수리하다 보면 잘 안 되는 거 있어요. 옛날에 부산에 배우러 온 분이 고장날 걸 한 4개 정도 가져왔는데 그게 바로 안 되고 부속이 없는 거 있잖아요. 패널 안에 부품이 나쁘면 못 구해요. 부속이 그런 거는. 그래서 이거는 부속이 없어서 바로 못 고치잖아요. 근데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나타내고 국비로 배우러 온 사람은 그냥 그만두는 사람도 나오더라고요. 참 아쉬운 부분이죠. 참 어떻게 말하면 지금도 세월이 흘렀어요. 한 20년 다 돼가는 전의 얘기지만 이제 세월이 흘러서 흰머리가 희끗희끗해서 이제 느끼셨을 걸로 믿어요. 아마 수리는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. 아무리 기가 막히게, 제가 기능장 딴 지가 2005년도에 땄는데 기능사 1급이라고 있었어요. 옛날. 요새 기능사 1급이란 말이 없어진데, 제가 76년 1976년도에 기능사 1급을 땄어요. 2005년도에 기능장을 따고요. 그 후로 교육만 한 게 아니고 수리센터도 하나 부업으로 경영도 해봤어요. 그렇지만 안 고쳐지는 게 있어요. 우리 집에 와가지고 어떤 집에 뭐 이렇게 이제 AS 기간 내에 이래 수리할 일이 생겼어요. 오면 안 되는 걸 딱 못 고치는 사람 와요. 그럼 내가 위로를 해줘요. 괜찮다고, 나도 엔지니어지만 안 될 수도 있다. 안 되면 기판을 통째로 바꾸시든지 그냥 수리해주면 된다. 이렇게 위로를 해요. 왜냐면 누구보다 내가 과부만 뭐 누가 한다는 말이 있듯이 누구보다 잘 아니까요. 그래서 어떤 특정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너무 편견되게 말씀을 하시지 말아야 된다는 점. 자, 그러면 이제 테스터로 돌아올까요? 자, 요거 마무리하고 콘덴서는 이 다음 편에서 설명해야 되겠네요. 시간이 없었어요. 이 아날로그 테스터는 특징이 뭐냐면요. 사람으로 치면은 운동선수 같이 튼튼하면서, 운동선수도 들고 있나면 안 되겠네. 머리가 둔한 건 아닌데 매일 막 머리로 헤딩하고 가면은 머리 쓸 일이 많지 않잖아요. 학자보다는.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민감하고 예민하지 않으면서 부속값의 불량 여부를 알 수 있어요. 그러니까 기판에 붙어 있잖아요. 부품을 이렇게 뺐을 때는 디지털 아날로그 할 것 없이 누구든지 잴 수 있어요. 그래서 수리라는 게 다 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. 기판에 붙어 있는 상태에 불량인가 아닌가를 찾아내야 잘하는 거 아니겠어요. 그렇지 않겠어요? 수리를 할 때 기판에 붙어 있는 상태에 안 빼고 불량 여부를 판별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지, 다 빼야 된다, 말이 안 되는 거죠. 그게 되겠어요. 양면 기판에 또 몇 중 기판 레이어가 막 많아가지고 5중, 10중 기판. 스마트폰은 10중 기판이에요.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그 스마트폰은
갤럭시 7 정도에서 8 정도까지는 10중까지 안 되고요. 그 정도만 해도 레이어가 8개 정도 돼서 10중기판이라고요. 그게 그냥 또 되겠어요. 그 다음에 말이 좀 딴 데로 갔는데요. 이 아날로그 테스터는 기판에 붙어 있는 상태의 불량이냐 아니냐를 이 시각적으로 쉽게 판단할 수 있어서 이걸 제가 선택하는 거예요. 저도 디지털 비싼 거 있어요가 아니라 많아요. 장비가 시설 기준에. 그러나 이걸로 계속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쉽게 분량을 찾게 하기 위해서인데, 왜 자꾸 인터넷에 저를 자꾸 근대 용어로 미안합니다, 씹는다는 말 쓰잖아요. 왜 자꾸 아날로그 테스트를 가지고 폄하하려고 하고 폄훼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. 디지털 못하는 거 아니에요. 다이오드로 칠게요. 다이오드는 디지털은 그 다이오드 표시해 놓고 되면 0.6V에서 0.8 정도 나오면 정상이잖아요. 기판에 붙었는데 되면 회로가 연결됐는데 0.6이 제대로 나오겠습니까? 근데 얘는 간단하게 순력을 보면 간단히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설명을 해도 못, 즉 트랜지스터는 NPN, PNP잖아요. FET도 다 그 반도체가 조합됐잖아요. 그럼 그거의 순방 역방향을 지어야 되는데 그게 됩니까? 디지털로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아날로그로 하라는데 왜 자꾸 아날로그로 한다고 해서 옛날 사람이다 말이야. 폄하. 무슨 소리라고 했어요. 제가 왜 대학원을 늦게 갔겠어요. 혼자 공부를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. 이게 막히는 게 많고 드론 같은 거 코딩하는 거라든지 그 자동 제어 이런 부분에는 그래도 전문 유학 갔다 온 교수님들한테 배워야 되겠구나. 이건 혼자의 한계가 있구나. 그래서 제가 나이 들어서 대학원을 늦게 간 거예요. 아들, 딸 대학 졸업시켜놓고 간 거예요. 그러니까 최근에 공부한 수업을 한 사람을 가지고 테스트 하나만 가지고 폄하하면서 아날로그로 가르치는 거 봐서 뻔할 뻔짠한 그렇게 어디 글 적어놓은 분 내려주세요. 그런 거 하지 말고. 자, 기술 가르쳐야 되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냐. 좀 흥분했어요. 그런 거 보면 좀 아쉬워요. 그러고 그 다른 분은 이제 우리 학생들 예를 들게요. 95%가 이재원 교수 수업은 반드시 들어야 된다는 식으로 최고 점수를 줬는데 3.3%가 전혀 아니다에 3.3%가 있네. 그래서 봤더니 뭐냐, 출제된 범위에서 시험 문제를 교육을 한 부분, 출제 예고 부분에서 출제를 했느냐에 전혀 아니다. 말도 안 되는 거지. 이건 문제 출제한다고 가르쳐준 데서만 다 출제를 했어요. 그런데 왜 3.3%가 전혀 아니다요?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, 그 사람. 저한테는 괜찮은데 왜 다른 교수님한테 마음의 상처를 줘요? 그건 절대 그러면 안 돼요. 내가 말씀드리지만 나한테는 그래 좋아요. 그러나 다른 교수님한테는 그러면 안 돼요. 그걸 한 학기 동안 고생한 분한테 말이에요. 학점 보려고 전혀 아니다 막 마킹해놓고 점수를 본 거예요. 그래가지고 내가 3.3%에 대해 서운해가지고 가만히 물론 그 정도면 어쩌나 몰라. 그래가지고 다른 교수님 얘기하는 거 보니까 60%가 전혀 아니다인 교수님도 있더라고요.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. 옆에서 식사하다가. 그래서 내가 얘기하면 밥맛이라 갈까봐 내가 말을 안 한 적도 있어요. 그래도 그렇게 정말 아닌 분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기술 교육을 끝까지 들어보고 평을 해야죠. 그 부분적으로 일부분을 보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. 그렇죠? 자, 그러면 이제 콘덴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데, 이미 콘덴서는 이제 예고편으로 하고 이거 마무리할게요. 콘덴서가요, 이미 설명했어요. 계산하는 거다. 그럼 뭐 더 가르칠 게 있느냐? 이 콘덴서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엄청 중요해요. 콘덴서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가 즉 뭐냐면은 평활 역할, 필터 역할을 하고 고주파, 저주파를 분류할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직류는 차단하고 교류는 통과하면서 시그널만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어요. 그게 끝이냐? 아니에요. 콘덴서도 종류에 따라서 그 분량 구분하는 게 달라요. 이 아날로그 테스터로 뭔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이존 TV 계속 구독해 주시고요.
여러분들의 레벨을 높이려고요. 그런 그 교양 내용 과정도 그 다른 우리 동료 교수들과 이런데 섭외를 해서 내용을 많이 추가할 거예요. 그렇게 하고 정말 이재원 TV가 도움이 되는 채널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. 여러분 좋아요 눌러주시고 계속 구독해 주십시오. 여러분 고맙습니다.